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가 바람처럼 스쳤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냉랭했다. 새벽부터 끓여온 탕의 김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며느리 민정은 손등으로 냄비 뚜껑을 밀어버렸다. 국물이 가장자리에 튀었고 정성껏 얹어둔 파가 어긋나 떨어졌다. 나는 손을 내밀다 말고 가만히 그 장면을 보았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따뜻해야지 냄새로 집을 채우는 건 아니지 않니? 내 말은 바닥에 떨어진 파 줄기처럼 가볍게 뒹굴었다. 민정은 짧게 웃었다. 따뜻함이면 배달로도 충분해요.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니. 거실 쪽에서 휴지 봉투가 쓱 소리내며 끌려왔다. 시누이 둘 아들들의 고모들인 경자와 미화가 현관을 밀치고 들어오며 우리 왔다 하고 외쳤다. 그들의 시선은 반가움보다 계산으로 먼저 움직였다. 누가 예쁜 옷을 입었는지, 누가 명절 선물을 더 비싸게 가져왔는지. 어머, 민정아, 너는 보면 볼수록 세련됐다. 경자가 민정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나는 웃어보려다 입꼬리가 굳었다. 민정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고모님들, 사실 어머님께서 또 음식을 다 차리겠다고 하셔서요. 저도 편하게 좀 지내보자고 한 건데. 그럼 그렇지. 미화가 코웃음을 쳤다. 옳게, 이제 그만 고집 좀 버려. 손목도 아프시다면서. 나는 아버지 제사에 올리려고 아껴둔 매실주를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꼭 한 잔씩 따라 마시던 거였다. 투명한 병을 들어보자 민정이 재빨리 내 앞을 막아섰다. 그거 비싼 거잖아요. 제사상에 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나중에. 너희가 마시려고. 내 말이 날카로워졌는지 민정의 눈꼬리가 퍼렇게 떨렸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단다. 난 이거 올리고 싶어. 그 순간 민정이 병목을 움켜쥐고 당겼다. 내 손과 민정의 손이 버둥거리는 사이 유리병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산산조각 났다. 꿀처럼 농밀한 매실향이 번졌다. 민정은 바로 울음을 켰다. 어머님이 밀쳤어요.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경자와 미화가 동시에 달려들어 내 어깨를 밀었다. 어머머, 어른이 돼서 이게 뭡니까? 옳게. 방에서 나온 아들 현수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엄마, 제발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민정이한테 너무 심하다고. 심해? 내 목이 서늘하게 식었다. 이게 다. 엄마, 그만하세요.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요. 아니면 현수는 내 눈을 피했다. 아예 나가 계세요. 이 집에서. 나는 그 자리에 굳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그때 거실 구석 탁자 위 손바닥만 한 카메라의 붉은 점이 깜빡이는 게 보였다. 몇 달 전 어머니 안전 때문에라며 현수가 달아준 홈캠. 그 작은 눈이 지금까지 무표정하게 모든 걸 보고 있었구나. 밤이 깊어지자 집은 조용했지만 내 귀에는 낮의 말들이 다시 살아났다. 나가주세요. 아들의 차갑던 발음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긁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수첩, 오래된 봉투,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 조건부 증여 계약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었다. 당신 혼자 남으면 이걸 펼쳐요. 조건을 어기면 돌려받아. 그 조건이 뭔지는 명료했다. 어머니 박선영을 평생 부양하고 동거 및 생계 전반을 책임질 것. 조건 불이행 시 증여 무효.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두 겹으로 감싼 스카프를 더 조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가만히 말했다. 저 카메라 나를 기억해줘.
다음 날 나는 경로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따뜻한 전기장판 냄새 속에서 30년 지기 친구 숙자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잡았다. 야, 선영아. 무슨 일이야? 손이 얼음 같네. 나는 어젯밤 이야기를 단락없이 쏟아냈다. 숙자의 눈빛이 점점 불고기 양념처럼 붉어졌다. 그 며느리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근데 너 그 카메라 있는 거 알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 집이잖아. 우리 영환이 알지? 변호사. 지금 바로 전화한다. 숙자는 벌써 번호를 눌렀다. 오후 작은 법률사무소. 숙자의 아들 변호사 윤영아는 내 앞에서 서류를 받더니 안경 너머로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다. 공증 있고 조건 명확합니다.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계약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입증. 홈캠 영상이요. 다만 상대가 눈치채면 지울 수도 있어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넣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내 편일 때도 있었을까? 나는 손을 모았다.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다면요? 윤영환이 나를 잠깐 똑바로 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건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어머니가 원래 살던 집이긴 했죠. 그래도 들키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빠르고 조용히. 숙자가 팔을 걷었다. 걱정 마. 내가 망봐.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무섭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대로 내려갔다. 무서운 건 낮에 들었던 그 한마디였다. 나가주세요. 이틀 뒤 오후 민정이 운동 가방을 메고 나서는 게 보였다. 현수는 아직 회사였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느리게 바뀌었다. 12층. 멈춤. 내 발은 가벼웠고 마음은 돌처럼 무거웠다. 숫자 같은 비밀번호 나는 아들의 생일을 눌렀다. 삐. 틀림. 며느리의 생일. 띠리릭. 문이 열렸다. 집안 공기는 낯익고 낯설었다. 우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은 사라지고 모르는 작가의 추상화가 벽을 차지하고 있었다. 거실 구석, 붉은 점. 그 앞에 섰다. 카메라 옆면의 작은 슬롯. 손톱만 한 카드가 딱딱한 감촉을 전했다. 나는 그것을 빼서 조심스레 가방 안작은 지퍼 칸에 넣었다. 그때 복도에서 딩. 엘리베이터 소리. 숙자의 속삭임이 날아왔다. 빨리.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올라왔다. 계단으로 내려오며 나는 내 손바닥을 확인했다. 카드가 있었다. 윤영환의 사무실에서 작은 카드가 컴퓨터와 연결되는 동안 나는 꼼짝도 못했다. 화면에 폴더가 떴고 날짜가 줄을 섰다. 명절 당일. 마우스가 움직이고 재생. 거실. 부엌. 내가 불 위에 냄비를 젓는다. 민정이 들어온다. 내 재료를 밀친다. 경자와 미화가 들어온다. 말이 오간다. 그리고 유리병. 주저앉는 민정의 손 움켜잡는 병목. 툭 떨어지는 병. 울음. 아들의 고개. 나가주세요. 화면 속에 나는 말이 없었다. 스피커를 키우자 민정의 목소리가 방 안을 찔렀다. 어머님이 밀치셨어요. 내 귀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짓말의 결이 날카로웠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세웠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윤영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사람을 드러내는 것. 이건 둘 다입니다.
다만 그의 말꼬리가 조심스레 내려앉았다. 피고 측은 불법 수집 증거라 주장할 겁니다. 그때는 진실 발견의 이익과 절차적 정의 사이에서 재판부의 재량이 작동하죠. 위증을 끌어내야 합니다. 증인으로 고모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내가 가만히 웃었다. 그 아이들 선물을 많이 받더군요.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가 걸렸다. 하루 만에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상대 측 비상회동 중. 며칠 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 사이였다. 대화로 풀면, 대화로 내쫓았잖니? 그날, 나는 조용히 끊었다. 재판날 법정은 차가운 빛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등의 혈관이 선명했다. 피고석에서 민정이 내 눈을 똑바로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이재민이라는 변호사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의자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다. 피고 측이 먼저 증인을 세웠다. 경자와 미화. 그들은 같은 문장으로 서로를 뒷받침했다. 올케가 먼저 소리쳤고 병을 내던졌고 며느리를 밀쳤고 말은 또렷했고 표정은 익숙했다. 수년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얼굴들. 윤영안이 천천히 일어섰다. 증인, 지난 1년간 피고 배우자에게서 금전이나 고가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경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족끼리 작은 선물 정도야. 윤영안이 서류를 들어 올렸다. 백화점 VIP 구매 내역, 배송지 경자 C 자택, 결제카드는 피고 배우자, 한 달 간격으로 가방과 의류, 그리고 계좌이체 기록. 미화의 어깨가 움찔했다. 재판장의 시선이 움직였다. 공기가 달라졌다. 원고 측 증거 신청합니다. 윤영안이 USB를 들어 보였다. 피고 거실 홈캠 영상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주거침입에 의한. 존경하는 재판장님. 윤영안의 목소리는 마치 나지막한 종소리처럼 울렸다. 오늘 이 법정에서 우리는 선서를 들었습니다. 위증을 벌하고 진실을 세우겠다는 약속의 시작입니다. 절차에 오점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의 증언이 얼마나 치밀한 거짓인지 확인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실은 공익입니다. 잠깐의 침묵.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생하십시오. 스크린에 세상이 떴다. 민정의 손이 병목을 끌어당기는 순간의 주름, 내 어깨를 밀어버리는 미화의 팔 각도, 경자의 혀를 차는 표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민정이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1초. 법정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햇빛이 분진을 타고 가벼이 떠다녔다. 증인 최경자, 최미화는 위증의 혐의로 즉시 고발합니다. 재판장의 망치가 울렸다. 민정의 손이 한순간 몸을 감싸 쥐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듣던 대로 판결문이 읽혔다. 원고 청구 인용. 부동산 소유권 원상 회복. 피고는 소송 비용 및 지연 손해금 부담. 글자들이 내 귀에 박히지 않았다. 다만 하나만 선명했다. 돌려받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골목의 네온 사인이 벽에 누워 깜빡였다. 졌다 이겼다의 말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다. 민정은 그 길로 집을 나갔고 며칠 뒤 현수는 경로당으로 나를 찾아왔다. 초라한 점퍼, 꺼진 눈빛.
그는 문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는 말은 제때 했어야지.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숙자가 조용히 내 어깨를 감쌌다. 시간은 의외로 잔인할 만큼 빠르게 새로움을 가져왔다.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빈집이 되어 돌아온 내 집에 나는 다시 오래된 찻잔을 올려놓았다. 액자 뒤편에는 남편이 써둔 메모가 아직도 붙어 있었다. 당신은 괜찮을 거야. 정말 그럴까? 여태껏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삶을 괜찮게 견디기만 했으니까. 어느 날 윤영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피고 개인 파산 신청. 나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누군가는 내게 말했다. 속이 시원하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속이 시원해지는 자리는 비어 있었다. 흉터는 났지만 살은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오래 미뤄둔 계획을 꺼냈다. 남편과 약속했던 크루즈 세계 일주. 홀로 가는 여행을 결심했을 때 숙자는 펄쩍 뛰었다가 결국 웃었다. 너 이제야 너다워진다. 크루즈 티켓이 담긴 가죽 케이스를 받는 날 택배 기사가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자 눈물이 나왔다. 축하할 일이구나. 내 삶에서. 떠나는 날 아침 현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한참을 땅만 보다가 겨우 입을 뗐다.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나는 그를 보았다. 내 아들.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말 대신 자기 양심을 먼저 듣는 연습을 했더라면 이 모든 아픔이 줄었을까? 현수야. 내 목소리는 뜻밖의 부드러웠다. 허락받으려 오지 말고 내 삶을 바로잡아. 엄마가 널 용서하는 건 내가 너를 용서할 때야. 그는 울었다. 아이처럼. 나는 그의 뺨을 쓰다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오랫동안 그가 외면했던 시선을.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인천의 항만에는 철의 냄새와 바람의 물기가 묻어 있었다. 거대한 선체가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번뜩였다. 승선 게이트를 지나 팔찌를 받았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누군가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시작이야. 갑판에 서자 바다가 탁 트였다. 씁쓸한 기억들이 물결 위로 나탈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이내 멀어졌다. 나는 바다를 똑바로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당신, 나 이제 당신 없이도 간다. 바람이 대답했다. 그래, 잘 가. 밤이 열리고 선상음악이 잔잔히 흐를 때 나는 내 자리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오늘의 기록을 썼다. 나는 오늘 나를 되찾았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얼굴에서 가장 쉬운 말에서 시작한다. 나가달라는 말 대신 잡아달라는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삶은 조건문이 아니다. 앞으로의 문장만 쓸 수 있다. 그날 새벽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현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아르바이트 구했어. 다시 시작해볼게. 이 짧은 문장이 맛있는 국물처럼 마음을 데웠다. 나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배워야 한다. 스스로 끓이는 법을. 목성처럼 큰 달이 구름을 밀어냈다. 수평선은 검은 피단 같았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다. 붉은 점 하나가 어둠을 찍었다. 저 작은 점이 언젠가 내 눈물과 내 웃음을 증언해 줄까? 아니, 이제는 필요 없다. 증거는 바깥에 있지 않고 여기 내 안에 있으니까. 여행 둘째 주가 되자 나는 새벽마다 갑판을 걸었다.
어느 날 앞서 걷던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남편은 조금 비틀거렸고 아내는 걸음마다 속도를 맞췄다.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평생 내가 놓친 건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내 걸음의 속도였다. 누군가 빠르면 나도 뛰었고 누군가 멈추면 나도 멈췄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 속도를 정하자. 느리면 느린 대로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날 밤 배의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인 할머니가 내게 물었다. 혼자 여행?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웃었다. 혼자 온 건 둘이 올 용기보다도 더 큰 용기.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양손으로 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했다. 나에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게. 여행 마지막 주 나는 바다에 엽서를 던졌다. 실제로 물에 던진 건 아니고 배 안에 우체통에 넣었다. 받는 사람은 미래의 나. 짧게 썼다. 다음번 누군가가 너에게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거든 문을 열지 말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먼저 들여.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의자를 꺼내. 내가 앉을 자리부터 마련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선체는 느리게 항만으로 미끄러졌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당기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수평선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그 위를 지나는 마음들. 집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톱은 위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엄마, 토마토 키워보세요. 물 아침마다 한 번. 현수였다. 나는 화분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올려놓았다. 작은 줄기가 햇빛을 만나 몸을 조금 비틀었다. 그렇게 살아야지 빛을 향해 천천히 내 속도로. 주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냄비를 꺼냈다.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넣고 끓어오를 때쯤 불을 줄였다. 김이 올라오며 얼굴을 감쌌다. 손등에 닿는 따뜻함이 낯설게 반가웠다. 누군가 들어올 문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리에서 숟가락을 든다. 첫 입에 나는 웃음이 났다. 괜찮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그 말이 내 혀 위에 닿았다.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반가운 목소리. 숙자였다. 선영아, 잘 다녀왔냐? 응. 이제 뭐 할 거야? 나는 창밖에 작은 토마토 줄기를 보았다. 자라게 할 거야. 뭐를? 나를. 작은 웃음이 서로의 귀로 건너갔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어도 따뜻한 침묵이 있다는 걸 나는 아주 늦게 배웠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더는 증거도 판결문도 필요 없는 나의 문장들이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가 나가 달랄 필요도 들어오게 해달라 사정할 필요도 없다. 이 집의 주인은 나, 내 삶의 주인도 나. 나는 거실 구석에 있던 홈캠을 조용히 상자에 넣었다. 붉은 점이 꺼졌다. 이제 그만 쉬어. 상자를 덮고 벽에 새 그림을 걸었다. 바다를 그린 수채화. 물감이 번진 자리들이 오히려 더 깊은 색을 냈다. 흘렀던 눈물도 그랬다. 번졌지만 더 깊어졌다. 불을 끄고 거실을 천천히 걸어 창가에 섰다. 초저녁의 하늘에는 첫 별이 떠 있었다. 나는 그 별을 향해 작게 인사했다. 안녕, 나. 그러자 이상하리만큼 분명한 대답이 들리는 듯 했다. 안녕, 선영. 문득 며느리 민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날카롭고 예민하고 어딘가 늘 배고파 보이던 눈빛. 나는 그 아이에게도 마음속으로 건넸다. 너도 너를 키워라. 언젠가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닿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닿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내 말을 들었다는 사실. 주방의 시계가 아주 정확한 소리로 한 번 울렸다. 하루가 지나고 있었다. 나는 파가 잔잔히 떠있는 국을 식탁에 올리고 혼자 건배했다. 돌아온 나에게. 그리고 한 모금. 뜨거움이 가슴을 통과해 내려갔다. 스스로 끓인 국물, 스스로 선택한 온도. 이 맛을 이제야 알았다. 늦지 않았다. 한 사람의 삶에는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다. 밖에서 바람이 분다. 창문을 통해 들락거리는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린다. 그 곡선이 바다의 물결과 닮아 있다. 나는 한 번 더 웃었다. 내일은 토마토에 물을 좀 더 주어야지. 그리고 오래된 카메라 대신 내 눈으로 더 많이 찍어야지. 진실은 언제나 이 집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충분히 밝았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